교육이 약간 좀 등한시되지 않았나 생각은 들고요. 전 개인적으로 행정학이 이제 교육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조직 인사 이런 데서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어떻게 성과에 영향을 미치느냐, 리더십이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뭐 PSM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이런 연구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PSM을 어떻게 높여야 할지, 그리고 막상 성과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리더십에서의 어떤 창의성을 본다면 창의성, 뭐 이노베이션을 어떻게 높여야 할지 거기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높이려면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학회에서도 제가 뭐 그냥 감히 뭐 개인적인 의견인데 혹시 행정학회에서도 가능하면 그렇게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무원들을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맡을 거는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행정학 교육 과정에 대한 문제 의식. 그래서 행정학 교육 과정이 지금 현 수요하고 맞는지 틀리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행정학에 있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과목이 과연 현재하고 맞는지, 그리고 없다면 어떤 게 필요한지 이런 것을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패널하고 유상혁 교수님이나 저나 이용국 교수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한 매주 모여가지고 이 설문지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요. 설문지도 만들고 수정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쳐서 최종 설문도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그 설문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예,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그거를 계속 설문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에 대한 의견이 많이 있지가 않아요. 지금 뭐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셔서 학생이나 뭐 교수님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좀 더 내실 있고 설득력 있는 설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보니까 공무원이나 공기업분들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작 이제 교육의 당사자가 되시는 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좀 더 설득력 있는, 그리고 좀 더 신뢰성 있고 타당성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도 뭐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것은 나왔지만 아무래도 그 숫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러면 이영국 교수님이 행정학 교육 과정에 대한 각계 인식과 발전 방향. 그래서 여기서 각계 인식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수님과 학생들, 그리고 이제 공기업과 공무원분들이 행정학 교육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저희가 만든 오랫동안 만들고 심혈을 기울인 그 설문지에 대한 답변을 일단 초안으로 분석을 했고요. 이게 뭐 최종화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문이 좀 더 진행되고 그러면 좀더 설득력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뭐 지금도 의미는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 교수님 지금 예,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들어가서 예.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들어가 계시고요. 이용 교수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넘기는 게 혹시 포인터가 올라가는 제가 저기 찍으시는 분들이 좀 힘들겠지만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네,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포인터가 안 보여서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발표를 맡게 된 강원대학교 공공행정학과 이현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은 이런 발표를 사실은 제가 제 이름을 써놨지만 같이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계신 조기웅 교수님, 또 유상엽 교수님, 그리고 김단희 박사님, 그리고 양인 박사님 이렇게 해서 교육과정 연구를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같이 설문 만들고 해서 제가 오늘 발표를 이렇게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좀 말씀드리면 이게 보시면 응답자가 514명인데 아직 부족하죠. 특히 학생들이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초기에 학생들 응답은 많았는데 오히려 이제 공공기관이 적어서 공공기관에 막 푸시를 했더니 공공기관이 막 늘어났는데 제가 마지막까지 이제 학생들은 관심을 좀 덜 기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현재 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응답을 했지만 아직 학계나 학생들 응답이 좀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어떻게 하면 설문조사를 하는지 제가
해드릴 테니까 유튜브로 보시는 우리 학계 분들께서도 같이 참여를 좀 독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말씀드릴 게 이게 완성된 결과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목표로 하는 것은 응답자 1000명 이상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어느 정도의 대표성을 지닐 수 있다. 그래서 네 가지 우리가 이제 섹터 각 수요자들마다 최소 250명씩 해서 좀 1000명 이상을 받아야지 우리가 학회 차원에서 공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다 싶어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초기 연구다, 초기 단계다, 아직 완성된 게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회에서 미리 좀 분석을 어설프게나마 좀 AI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했는데, 그걸 먼저 같이 공유하고, 그 다음에 토론하고, 또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이제 교육 과정을 실제로 세팅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좀 급하지만, 급하게 분석 일자 21일, 네,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목차는 이런 순서가 되고요. 자, 우선 응답자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전반적으로 좀 학생 44명, 학계 61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참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 플로어에도 많이 못 오셨는데 어떻게 보면 저도 다른 세션에서 재미있고 흥미로운 주제들이 많아서 사실은 저도 발표자지만 다른 세션에 가서 공부도 하고 싶고 이런 생각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마 우리 학자들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교육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고 이 교육 과정이 어떻게 우리 학생들의 미래 취업과 진로와 연계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이게 공공재죠. 그러니까 다들 프리라이드 하려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나 저부터 반성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회 차원에서 이제 이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과정 연구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행정학 전공 지식이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이거를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했더니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상대적으로 좀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가장 낮은 점수가 학계입니다. 학계. 우리들 스스로 어떻게 보면 낮은 평가를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조금 제가 봤을 때 바이어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분들 또 공무원분들 또 뭐 좀 우리가 친분 관계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좀 우호적으로 응답해 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있는데 그래도 좀 도움이 된다니 좀 그래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은 교과목에 대한 수요 분석입니다. 각 집단별로 저희가 어떤 교과목이 필요한지 그걸 이제 물어봤습니다. 밑에 이제 보시면 밑에 표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교과목 집단별 응답수가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건 정책학이나 정책평가, 두 번째로 행정법, 법이 두 번째죠. 그리고 재무행정, 조직, 인사 이렇게 이제 기존의 우리 과목들에선 이런 순서대로 나왔고 공무원들은 1등이 행정법입니다. 월등히 1등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서는 조직론, 재무행정, 인사행정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HR이나 조직관리 쪽에 공공기관은 중요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학계는 우리 이제 정책학이나 정책평가 부분에 조금 더 중요한 과목이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학생들은 행정 이론이나 정책학에 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는 있다. 네, 근데 뭐 이거는 어느 정도는 뻔한 결론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자연과학이나 자연과학 관련된 유사 교과목들에게 리스트를 쭉 나열을 했고 그 중에 이제 상위 항목들을 보시면 가장 높은 게 AI 및 전자정보입니다. 사실은 뒤에 전자정보보다는 AI를 보고 응답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관련된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과목 수요가 지금 많다. 그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으로는 행정 통계 그리고 과학기술정책론, 행동경제학과 행정 뭐 이런 그러니까 자연과학이나 과학 쪽에서의 우리가 이제 필요한 부분 이렇게 물어봤을 땐 이러한 응답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 인문사회과학 쪽에 어떤 교과목 수요가 있을까? 네, 저희가 설문응답을 했고, 그 결과, 행정글쓰기. 네, 역시. 네, 행정글쓰기. 그래서 보고서, 정책문서, 공문서 작성, 실무. 이게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보시면 공무원분들이, 월등히, 또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상당히 많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선 이런 행정글쓰기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교과목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었고, 그 다음이 갈등 조정과 협상론, 공공 리더십과 조직 문화, 공공 윤리, 이런 순서대로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물론 이제 높은 순위긴 하지만 행정 논리, PSAT나 이런 것 대비하는 건 생각보다 그죠? 실질적으로 그런 PSAT나 이런 NCS 과목들이 사실상 교과목 수요에서는 그렇게 높지 않다. 좀 특히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도 이렇게 그죠? 사실상 이 피셋의 실제 직무 적합성이라 했을 때 그렇게 높게 이렇게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은 높은 편이죠. 학생들에게는. 예, 그런 순서대로 우리가 지금 인문사회과학 교과목 수요는 도출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실무나 기술 역량 수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이해관계자 협의하고 갈등 조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기술 역량 수요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은 2위가 AI 활용이었고요. 공공기관은 통계 데이터 분석이 첫 번째, 그리고 기획서 작성이 두 번째 이렇게 됐고요. 학계는 이해관계자 협의 갈등 조정이 첫 번째, 그리고 데이터 분석이 두 번째. 거의 뭐 조금씩 비슷합니다. 학생은 통계 데이터 분석이 첫 번째, AI 활용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통계 및 데이터 분석, AI 활용, 기획서 작성, 이해관계자 협의 갈등 조정, 법규 해석, 예산 편성 실무 이쪽이 사실상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역량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윤리 철학교육입니다. 자, 행정윤리 철학교육의 효과성 분석 결과를 보시면 공무원은 3.96점 중요하죠. 그 다음에 공공기관 3.81점, 학계는 3.66점. 그래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행정윤리나 철학교육이 필요하다. 중요하고 효과성이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집단별 이제 개선 의견들을 이제 요거는 주관식으로 물어본 부분입니다. 주관식으로 물어봤을 때 어떤 의견들이 있었냐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실무 사례 중심의 교육을 강화해라. 그래서 윤리교육도 그냥 우리가 단순히 뭐 윤리적이어야 된다. 이런 교육이 아니라, 그죠? 그런 어떤 우리가 행태적으로 그런 것보다는 청탁금지법 등 현장 밀착형 콘텐츠를 좀 만들어야 되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구조 시스템적인 측면에서의 윤리를 묻는 그런 것들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실무 사례 중심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었고, 그 다음에 체험 참여형 수업으로 전환해야 된다. 소규모 토론 수업을 선호한다. 그리고 윤리 내재화를 위한 장기적 교육 설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윤리 교육은 필요한데 그거를 내재화할 수 있는 교육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저 오전 세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행정의 공공 가치, 그죠? 공적 가치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야 되는데 그게 한 번에 예를 들면 한 학기에 한 번 있는 교육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이건 4년 내내 학생들에게 그런 가치들을 알려줄 수 있는 내재화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 설계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함의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들은 성인학습자 대상으로 품성교육 효과에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품성교육 이런 건 하지 마라. 그죠?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교육이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도덕 교육 같은 건 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적 구조 및 이해 충동 방지 시스템 설계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우리가 공공기관이나 공공 부문에서 좀 윤리나 이런 쪽에 문제가 발생하는 건 사실은 상황적 구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구조, 그리고 또 문화적인 측면 등등의 여러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윤리의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걸 품성 교육으로 풀기보다는 시스템,
그러니까 윤리적인 시스템, 조직 내 윤리적 시스템과 어떻게 보면 철학 시스템들을 조직 안에서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항상 그냥 윤리나 뭐 교육, 철학 교육은 그냥 품성 중심으로 항상 교육에 대해서 그죠? 뭐 칸트는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한 식의 교육 방식이 아니라 실제 조직 안에서 어떤 구조적인 것들을 우리가 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번에 저희가 다 아시지만 선관위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이런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조직 그죠? 구성원들이 왜 그런 행태들을 보이고 있을까? 그죠? 그 비윤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런 조직들이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선거 때만 되면 다 휴가 낸다든지 이런 문제점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스템의 문제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김영란법 등 제도 기반 실무 규범 교육들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런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학계에서는 이론적 윤리 교육의 현장 적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얘기들이죠. 그리고 공공성 기반 윤리관 확립 교육 강조가 필요하다. 그리고 토론 사례 방식으로 선호한다. 그래서 사실상 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윤리나 철학 교육이 필요하다. 공공가치나 이쪽 필요한데 그걸 교수하는 방법, 이걸 교육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과거의 교육과는 다른 행정윤리 교육 방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비판적 관점인데 윤리교육 패러다임 오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비슷한 건데 성인 학습자의 품성을 학부교육으로 개조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낙관적이며 오랜 행동윤리학 연구 결과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제가 쓴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했던 게 시스템 중심의 윤리 통제가 필요하다. 공직자의 윤리적 실패는 품성이 아닌 상황적 구조에서 기인한다. 교육시간 확장이 아닌 김영란법과 같은 강력한 시스템 설계가 필수적이다. 꼭 김영란법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윤리적인 조직 구조, 인사 시스템 이런 시스템적인 과정에서의 우리가 윤리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가들을 양성할 필요는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과정의 품성교육은 단순한 착한 사람 만들기에 머물러 지금까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착한 사람 만들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현장 사례 기반을 통해 예비 공공기관 임직원 스스로 공공성을 체득하고 진정한 윤리의 내재와 참여형 개편이 필수적이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채용시험의 직무 역량 검증. 지금까지 채용시험이 얼마나 직무 역량을 잘 나타내고 있냐 했더니 2.91점입니다. 그러니까 검증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과반수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시면 중앙정부 부처나 공무원들 대상으로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수들이 이게 이제 직무 역량 검증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실무 사례 중심에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채용 과정에서 이론 암기식으로 아직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실은 AI 시대에 이론 암기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책 분석형 시험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AI 데이터 역량을 반영해서 AI 활용 능력, 데이터 분석 평가 항목들을 신설한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 종합 역량 평가를 강화해서 기획력, 논리력, 소통 능력, 면접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현장 밀착형 교과 설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공무원 직무 분석 연계한 교과목 신설들을 많이 개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핵심적으로 또 하나 문제입니다. 저희가 공무원 직무 분석을 제대로 해서 거기에 맞는 교과목 신설 재편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이론 중심으로 나눴잖아요. 근데 공무원 직무 중심으로 한 조직 교과 설계들은 과연 있었나?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이면 예산부서에서 내년도 예산, 세입 예산 추계, 그죠? 세출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현장 밀착형 교과 설계들은 별로 없었지 않나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학하고 인사처 협력 체계들을 좀 해서 그죠? 출제 과정에서 우리 사실은 행정학회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개별 교수님들이 가서 출제를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개별 교수님들의 관심 분야나 특성에 맞춰서 이게 중구난방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우리 학회 차원에서의 어떤 자문이라든지 교과 연계, 교과 과정 연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채용 시험의 직무 강화 방안 이렇게 제가 분석을 했더니 이거는 이제 질적 분석을 좀 했는데 실무 및 현장 사례 중심 교육을 해야 된다. 이게 가장 이게 우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저희는 99%가 이론이죠. 이론 중심으로만 하고 있지. 우리가 실무 및 현장 사례 중심 교육은 많이 부족하다. 이 실무 및 현장 사례 중심의 교육 과정과 교육 방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연구해서 내놓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최신 기술 AI나 데이터 도입 및 문제 해결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부분, 공직 소양, 공직 윤리 및 관련 제도적 보완 요구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중요한 키워드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채용 시험과 교육의 가장 큰 한계점인 이론과 단순 암기의 구조에서 탈피해야 된다. 합격 후 실제 업무와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 실제 공무원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현장 밀착형 실무 교육 및 평가로서의 패러다임 시급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연계는 뭐 이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이따 중복되기 때문에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과정 개편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여쭙습니다. 주관식으로 많이 여쭙고 주관식 의견 중에서 우선은 AI에게 물어봤고 그 다음에 제가 다 읽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다시 찝은 다음에 AI와 토론을 거쳐서 이렇게 도출이 됐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공무원분들의 의견인데요. 첫 번째 현장 실무 중심 교육. 추상적 이론 교육에서 현장과 직결된 실무 중심 내용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 의견이 주관식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례 중심 교육이나 공공조직 현장 방문 체험 등 실질적 감각 비약을 할 수 있는 교육으로 가자. 그 다음에 공무원으로서 바로 활용 가능한 아까 행정 글쓰기 있었죠. 글쓰기. 워드 프로세서는 좀 있긴 한데 그런 것들 기초 실무 기술 교육들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AI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최신 디지털 트렌드 및 기술 변화를 이해하는 행정교육이 필수적이다. 공공부문 AI 도구 활용 능력 및 AI 데이터 기반 행정 기법을 좀 체득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최근에 이제 갈수록 이제 데이터베이스, 그죠? 에비던스 베이스들을 강조하면서 통계 수학들을 좀 강화해야 되고 공공 데이터 개방 활용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들이 필요하다. 자, 그다음에 이제 행정학이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경영학하고 가장 그죠? 우리 경영학과를 나온 학생과 우리 행정학과를 나온 학생들 물론 우리가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한 효과성만 그때 가리키는 경영학과와는 달리 우리는 공직 마인드 및 전문성 부분에서 좀 초점을 둬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뭐 MZ 세대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주의적 성향 이런 걸 좀 타파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 공직 마인드 인재 양성을 위한 인성교육이 강화돼야 된다. 또 실무에 가장 가까운 최신 행정법 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된다. 또 단순 부처 업무를 넘어서 타 부처 연계성, 또 행정과 정무의 관계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육과정에 설계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 의견인데요. 여기 김태현 교수님께서 잘 이제 보셔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전 세션에서 저희 공공기관의 NCS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NCS 도입에 대해서 김태현 위원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상태 위원장님도 와 계신데 그 관련성이 좀 높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공공기관 부분에서는 행정학 비교 우위를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경영학 대비 우리 행정학이 뭐가 비교 우위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공공기관 직접 다니시는 임직원분들 아까 한 150명의 분들께서 공공가치, 공익마인드, 효율성, 이윤 중심의 경영학과 달리 공공성을 우선시한다. 이게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저기 땡땡이죠. 저기 잘못, 그죠? 공공 가치나 공공 마인드가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경영학의 효율성, 이윤 중심의 경영학 달리 우린 공공성을 우선시한다. 그게 바로 우리 행정학에서 맨 처음에 조직론에서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과연 교육 과정에 이걸 얼마나 넣어놨을까? 우리가 가리킨 학생들이 얼마나 공공 가치와 공익 마인드를 겸비하고 졸업을 할까?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교육 과정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이것들이 매우 중요한 핵심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을 충분히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발표자가 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다른 발표자를 안 넣고 저 혼자 넣었습니다. 네, 충분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이나 법 제도 이해가 필요하다. 정책 수립 과정에 과정과 법령에 대한 높은 이해도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죠? 우리는 항상 정책이나 법령 제도들을 공부하기 때문에 우리 또 사례도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비교 우위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마지막도 대정부 업무 행정 프로세스 적응력 거시적 거버넌스 시각.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회라든지 이런 행정부, 정부 부처들을 상대하는데 그 경영학을 나온 분들은 이게 잘 안 되나 봐요. 그 응답한 걸로 봐서는 우리 행정학을 나온 사람들이 이 거버넌스 체계도 좀 이해력이 높고 이 전체적으로 법이나 제도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거버넌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학이 경영학에 비해서는 이 부분이 확실히 우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위가 있는 부분은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쪽을 키워야죠. 이쪽을. 그죠? 이쪽을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공기업에 우리 학생들을 취업을 시키고 하는 데 있어서 행정학과만 나오면 정말 공직 가치도 투철하고 그리고 대정부 거버넌스 체계도 잘 이해하고 이런 게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행정학과 학생들 뽑지 말라고 해도 뽑아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이 비교외에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함양하고 학생들을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해 줄까? 이걸 좀 많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얘기가 나온 게 특화 교과목을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교과목을 만들면 좋을까요? 공공기관 임직원분들께서 얘기 가장 압도적으로 빈도가 높게 나온 게 공공재무경제학, 예산론입니다. 아주 그런 게 우리는 경영학의 재무관리나 이쪽을 생각하고 학생들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공기업 분들은 앞에 공공이 붙은 공공재무경제학이나 예산론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은 중앙정부 부처든 지방정부를 상대할 텐데 지방정부가 재정을 어떻게 그죠? 어떤 교부세는 어떻고 어떤 재정으로 운영하는지 그래야 지방정부하고 협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중앙정부의 어떤 재정의 운영 이거 완전 민간의 영역하고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들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런 공공의 재무경제학이나 예산 이런 것들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공공가치 창출론입니다. 저도 이 말을 듣고 뭔가 느끼는 바가 되게 컸습니다. 잘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공공가치 창출론. 우리 교육과정에서 공공가치를 우리가 창출해 봤나?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이 학생들이 공공가치가 무엇이고 내가 공직자가 됐을 때 내가 가지는 공공가치는 무엇이다라는 것들을 가지게 했나? 전혀 아닌 것 같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예를 들면 효율성의 문제 또 형평성의 문제 자, 이 상황 속에서 가지는 자기만의 그죠? 공공 가치에 대한 이해. 그리고 노동과 자본 속에서의 갈등 관계가 있을 때 공공이 가져야 되는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한 견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함양돼 있고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얼마나 이런 가치관들을 가지고 이걸 잘 펼칠 수 있게 우리가 공부시키냐, 그죠? 교육과정 속에서 하느냐, 이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공가치 창출도 정말 중요한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넣어야 될 부분이 되지 않나 생각 듭니다. 그 다음은 나온 게 이제 규제행정, 공기업, 이거는 이제 본인들 필요하신 부분들이 쭉 나온 것 같습니다. 답은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의 개편에 대한 시사점은 합법성, 공공성 기반의 행정학의 차별성을 명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론 위주의 이론 중심의 교육을 탈피해서 현장 수요 맞춤형, 심화, 실습 편성을 좀 해야 되고 첨단 기술, AI 응용 행정이나 공문서 자동화 아무튼 요즘에 AI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공공 부분의 조직 관리에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교육에 녹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공공기관에 이제 또 물어본 게 그래서
이제 경영평가를 이제 아마 경영관리나 미래전략실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는데, 경영평가 대응하는데 어떤 게 중요한지를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공기관하고 가장 많이 접점이 있는 게 공공기관 경영평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학생들을 만일 전략실에서 우리 행정학과와 경영학과 학생들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교육 과정을 거쳐서 내보낼 때 좋을까 봤더니 주요 사업 기획이나 성과 지표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성과 관리에 대한 아주 이론적인 것만 얘기하지, 그죠? 어떤 X축에 뭐가 있을 때 Y축에 뭐가, 이런 논의만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주요 사업의 전략 체계를 짜보게 해서 미션, 비전, 주요 전략 과제들을 도출하는 그 과정들, 그리고 각 전략 과제로부터 성과 지표를 도출하는 과정들, 이 기업의 큰 틀에서 볼 수 있는 전략 체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은 거의 없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중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관리 예산. 그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으로 나왔고, 현장 제한 특화 교과목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세 가지, 가장 큰 세 가지로, 이건 AI가 얘기를 해줬는데, 첫 번째가 공공성 마인드. 그죠? 공공가치, 공익 마인드를 첫 번째로 뽑았다. 그 다음에 부처, 지자체, 의회 대응 등 대정부 업무에서 행정학 전공의 비교 우위가 인정이 됐다. 거버넌스 이해. 그리고 행정 프로세스, 법령 절차, 행정체계 이해를 바탕으로 한 업무 적응력, 이 부분에서 우리가 비교 우위를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 다른 거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쪽에서 공공기관에 타겟팅한 부분은 이쪽에 저희가 어떻게 교육과정으로 녹여낼 수 있을까? 이거를 저희가 고민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계 의견인데요. 네, 개편의 실질성 보시면 평균이 3점입니다. 그냥 우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네, 우리 교육과정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보통 자기 분야, 내가 재정을 했으면 재정 분야 그냥 재무행정 가리키면 되지, 무슨 큰 틀의 과정이냐. 우리는 뭐예요? 사람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운영이 됐어요. 행정학은 사실은. 그죠? 어떤 부분 재무가 없다 그러면 재무 전공하시는 분 와서 재무를 강의하셨죠. 학생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앞으로 취업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발굴하고 그걸 교수들이 연구해서 가르치는 건 별로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저부터 반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측면에서 현장 요구도 반영이 낮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 교과과정 개편을 하는데 가장 큰 장애인이 뭐냐? 전임교원 전공 장벽으로 인한 개설 저항이 첫 번째입니다. 그죠?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학회 차원에서, 그러니까 각 학과 차원에서는 절대 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교육과정 개편은 우리 행정학회 차원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큰 틀, 앞으로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학과에서 협의를 통해서 각각 그죠? 그 안에서 교수님들끼리 같이 타협하고 토론하고 해서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점이 그겁니다. 두 번째는 교원 확보의 어려움. 세 번째는 학사 운영 지침의 경직성 등등 있습니다. 근데 월등하게 전임교원 전공 장벽이 가장 큰 교육과정 개편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또 지금 각 기존의 우리 행정학 교과목들의 개편에서 가장 필요한 교과목이 뭐냐를 물어봤습니다. 참 안타까운지만 우리 스스로 어떤 지금의 현재 교과목들이 어떤 게 이제 문제가 있는지를 봤는데, 첫 번째가 전통 고전 이론입니다. 포스트 코브, 그죠? 아직도 가르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이것 중심의 과거 패러다임의 현재 위기 적용의 한계. 그죠? 우리 이제 포스트 코브면, 그죠? 아주 기본적인 행정의 작동 원리로 생각을 했는데, 이것 이외에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그죠? 패러다임적인 변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걸 넘어서야 된다. 이 의견이 있었고, 조직이나 인사에서 사실은 환경에 맞지 않는 경직된 인사나 조직관리 방식이 있다. 그 다음에 재무행정, 예산 불확실성 대응 및 실질적 성과지표 부재. 그래서 재무행정에서 이런 포인트들을 좀 더 해야 된다는 의견이죠. 정책 분석 평가에서는 정형화된 정책 모형의 현장 실용성이 저하되고 있다. 비교 및 행정사에서는 단순 비교 및 역사적 사실보단 실무적 대안들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거의 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계 의견을 또 말씀드리면 핵심 트렌드로 어떻게 가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마찬가지로 AI 얘기는 뭐 계속 나옵니다. AI의 데이터 분석 역량을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AI 활용과 윤리, 행정윤리와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와 행정 이런 융합형 과목들의 수요가 있다. 이 의견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원화 사회의 협력적 거버넌스, 그래서 공공 갈등 관리, 조율을 위한 협상 및 네트워크 관리 스킬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술 융합 시대의 공직 윤리, 뭐 아까 나온 거하고 좀 비슷한 측면도 있는데 새로운 딜레마에 대응하는 철학적 접근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무 및 문제 해결 역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 분석이나 실용적 문제 해결 역량 강화를 향한 학계의 실용주의적 요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커서 옆방에 방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큰가요? 좀 쌀쌀할까요? 네, 네. 다음으로 학계에서 나온 세 가지입니다. 우선 학제 간 융합 교육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학, 정치학, 법학, 경영학 등 타 학문과의 연계 및 융합에 대한 요구가 가장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과 간 장벽을 허물고 융합 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이제 학계에서 나왔습니다. 사실은 제일 못하는 게 학계죠. 융합을 제일 못하는 게 또 학계인데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의견들이 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실무 및 진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AI 역량을 내재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파이썬, R 기반 공공 데이터 분석, 뭐 행정 수학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과 공공행정 과목, 신설 이런 구체적인 의견까지도 주셨습니다. 자, 이제 학생입니다. 학생 의견인데 학생들의 희망 진로를 물었는데 물론 이제 학생들 샘플 수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학생 샘플 수가 적어서 여기 계신 교수님들 또 여기 영상 시청하시는 교수님들 꼭 제가 이따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은 저기 설문조사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꼭 하셔서 샘플 수를 좀 늘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공무원이 꼴등이 많을 줄 알았지만 공기업과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죠? 예. 이게 학생 수가 적으니까 사실은 더 크게 보일 수는 있지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38.6%, 공기업이 27.3%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기업도 원하고 있다. 그죠? 자, 그리고 희망학과 진로 트랙을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민간 HR 및 경영 지원 조직 이거를 우리 행정학과의 새로운 트랙으로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경영학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 학생들이 왜 저걸 요구할까? 바로 보겠습니까? 공공기관 취업에 또는 민간기업 취업에 도움이 되니까 학생들은 이런 수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트랙이나 이런 수요들을 그죠? 응답해주고 있는가? 이것도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특수 분야, 보건재난, 지역혁신 등 그리고 국제단체 NGO, 창업 컨설팅 이쪽을 지적했습니다. 자, 학생들이 현행 커리큘럼에 대한 한계점을 지적했는데 제가 읽으면서도 뼈 아프더라고요. 보시면 첫 번째, 지나치게 이론적인 학문 접근. 대부분 단순 강의식 수업, 현실성 부족, 면접 등에서의 활용 가능한 실무 내용 크게 부족. 두 번째, 학문의 모호성과 추상성. 정답이 없다는 행정학의 특성상 교육과정 자체가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부분에만 치우쳐져 있다. 세 번째, 실용적 교과목의 부재. 다양한 분과 학문 포함에도 불구하고 재무행정 이상의 깊이 있고 실무적인 커리큘럼 구성이 부족하다. 그래도 재무행정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강단과 실무의 괴리. 이게 뼈아픈. 국제저널 논문 특화 교수진 다수. 현실 밀착형 교육 미흡. 생생한 현장 경험 전달 역량 강화 필요. 그러니까 우린 논문만 쓰는 학자들이 많아서 학생들은 불만인 것 같습니다. 교육은 신경 안 쓰고 논문만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나 봐요. 그 다음에 교수법 혁신에 대한 얘기인데 현재 활용하고 있는 교수법이 무엇인지를 학계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례 기반 학습, 그 다음에 PBL, 문제중심 학습, 실무자 공동 강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도 사례 얘기는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교수님들이. 근데 그래도
PBL로 적응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고 이 모듈형이나 이런 쪽도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중심의 참여형 학습들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현장 및 실무 연계 교육들 그리고 사례 기반 에듀테크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 그래서 뭐 계속되는 얘기인데 우선 첫 번째 실무와 이론 괴리가 최대 과제다. 그래서 전 집단이 공통으로 이론과 현장 실무의 괴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목 교수법 평가 전반에 실무지향 재편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무자들, 예를 들면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대학원 이제 박사를 받으시는데 풀타임으로 받으시는 우리 그 교수님이 되시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뭐 공기업이나 그죠? 아니면 공무원이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사실은 저희 행정학교에서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그분들하고 사실은 같이 많은 것들을 고민해서 교육과정도 개발하고 그분들의 강의에 있어서 실무적인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교육과정 속에서 녹아나서 우리 학생들의 전문성이 좀 높아지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나치게 우리 중심으로, 현재 있는 교수진 중심으로만 교육과정 운영을 한 게 아닌가 이런 게 첫 번째 반성이고요. 두 번째 AI 데이터 역량이 공통 1순위였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교육 수요가 필요하다. 근데 혹시 AI 관련돼서 강의를 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최근에 네, 옛날에 2017년도에 제가 파이썬 가지고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막 그때 주피터 노트북으로 해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학생들이 예를 들면 20명 들었는데 중간고사 봤더니 100지가 반이 넘는 거예요. 코드를 외우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코드를 외워서 그거를 답안 작성하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제가 학교를 옮기면서 이번에 다시 구글 콜앱으로 학생들 코딩 해주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데이터 분석하게 해주거든요. 막 막대 그래프도 그리고 히스토그램도 그리고 이제는 학생들에게 이게 가능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코드를 외우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구글 콜앱을 쓰니까 바로 옆에 코드 설명을 누르면 코드를 자동으로 설명해주고 코드를 변경해줘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코드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이제 AI 데이터 그쪽 하시는 분들을 따라가지 못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코드 오류가 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구글 콜앱이나 이런 거에서 자동으로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학 교과목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우리가 됐다. 사실은 예를 들면 그쪽에 AI 쪽 하시는 데이터 분석 이쪽 하시는 분들은 어려워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더 좁아진 세상이 된 거 아닌가,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과 과정이나 교과목이나 이런 걸 개발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쳐 줄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행정 글쓰기, 갈등 조정 실무 이런 것들 우리가 얼마나 행정 글쓰기를 하고 있나, 그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수업 시간에 좀 가르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채용 시험 연계가 심각하게 낮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인사처나 대학이 같이 협력해서 채용 시험 연계성, 우리 행정학 교과목들의 채용 시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때가 됐다. 그리고 윤리교육 패러다임을 좀 전환해서 그냥 품성 기반 도덕 수업이 아니라 시스템 설계나 이해충돌 방지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계 차원에서 우선 실천 학문으로서의 정체성을 좀 확립해야 된다. 우린 행정학이 그쵸 뭐 잡학이라고도 하고 뭐 그죠 융합 학문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그 장점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가 사실은 별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융합 학문, 실천 학문으로서의 정체성을 조금 더 확립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쌍방향 교류 플랫폼을 좀 구축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 행정학회 차원에서도 사실은 퇴직 공무원 또는 학위가 있는 공무원들을 좀 관리하고 그죠? 그래서 학회 차원에서도 그런 실무 교육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조금 양성해서 우리 각 대학에 조금 알려드리고 해서 그런 실무 교육이 학교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플랫폼 역할을 우리 학회에서 좀 해야 되는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연구 성과나 평가 방식을 좀 개설해야 되겠다는 요거는 우리 논문 편수 위주로 지금 되고 있죠. 그 다음에 현장 협력 체계 그리고 글로벌 융합 생태계 조성 디지털 행정 교육 인프라 확충 등이 필요하다라는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전적으로 AI가 해줬는데요. 수험 도구, 암기형에서 정책 분석형, 실무 역량 중심으로 가야 되고, 상하탑 이론, 현실 유리된 데에서 현장 연계 실천 학문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품성 기반 윤리 교육에서 시스템 설계 기반 윤리로 가야 된다. 이게 이제 세 가지를 AI가 전체를 제가 이제 분석해서 넣어줬더니 이렇게 딱 결론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야, 훌륭하다. 그죠? 저보다 훨씬 훌륭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래서 단순히 공무원이 되기 위한 전공을 넘어서 사회적 복합 위기와 공공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퍼블릭 리더를 길러는 교육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핵심 결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는 뭐 저희가 빼먹은 부록들이고요.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한 의견 질문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우리 저기 오늘 학회 참석 못하신 우리 행정학계 모든 우리 선배님들 그리고 후배님들 꼭 질문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자라는 의견이 있으시면 꼭 주시고 설문 아직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저기 그죠? 아래 주소 있죠? HTTP 이렇게 돼 있고 제가 또 이걸 만들었습니다. QR 코드도. 그래서 QR 코드도 있으니까 이걸로 해서 설문지 아직도 저희가 샘플 사이즈가 작은 집단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학계에 계신 교수님들은 학교 학생들 좀 많이 홍보해 주시고 해서 이거 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길게 한 것 같은데 한 50분이나 떠들었네요. 네, 그냥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렇게 저는 시작이 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교육 과정이나 학생들에 대한 우리 행정학계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한 게 사실은 예전에 많이는 했지만 이렇게 실질적인 연구와 이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건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도하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 바꿔주진 않을 것 같고 저희 학회 차원에서 좀 부정적으로 에이 되겠어? 라는 생각보다는 그래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주셔서 좀 행정학이 또 우리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영국 교수님에게 거의 1시간 동안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 박수 한번 드리는 걸로 하죠. 예. 예. 그러면 일단 발표를 연세대학교 유상훈 교수님 지금 가능하신가요? 예. 그러면 발표에 대한 토론을 듣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플로어에서 한번 의견을 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유튜브로 했는데 혹시 거기 유튜브 댓글로 혹시 글이 질문이나 이런 게 가능한가요?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아, 예. 아무도 안 계신가요? 유튜브에 아무도 접속이 없습니까? 몇 네. 분 계세요? 예, 혹시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의견 있으시면 뭐 댓글이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의견 주시면 뭐 충분히 논의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할 수도 있고요. 예, 교수님, 예, 예, 발표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사실은 오늘 이거 내용을 보면서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이렇게 몇 가지 좀 구분해서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이제 행정학이라는 학문 자체의 어떤 위기하고 그 행정학과의 위기 또 이제 전체적인 대학의 위기 이제 조금 이제 구분을 해야 될 텐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행정학과 차원에서는 저는 오히려 약간 그 가능성과 희망을 좀 봤다라고 오히려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설문조사의 내용들 안에서도 약간의 이제 그 의견 간에 좀 충돌하는 부분도 있었던 걸 조금 저는 확인을 했는데 우선 우리 전공 지식에 대한 도움도 관련해서는 오히려 공공기관이나 현직 공무원들은 굉장히 우리 행정학의 전공 지식이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하는 반면에 이제 학계가 낮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까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것들이 현장 적용도가 떨어진다라는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었지만은 오히려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행정학 전공 지식이 도움이 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물론 이제 수요자의 관점에 따라 같은 내용도 좀 달리 볼 수는 있겠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타겟팅을 공공기관이나 현직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행정학적인 지식 자체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지 않았나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저는 인상적이었고요. 이제 거기에 더 나가서 이제 어떤 그런 교과목에 대한 수요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공무원은 이제 행정법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은 조직, 재무, 인사 쪽을 이야기하는데 뭐 솔직히 행정법은 우리 행정학의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학문적 지식은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 행정학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인사, 조직, 재무가 공공기관 안에서는 좀 필요한 교과 수요로 보고 있다. 그래서 다시 행정학의 전공 지식이 현장에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꽤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는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뭐 자연과학이나 AI, 디지털 과목 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AI나 전자정부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이제 높게 나왔고 거기에 이제 이어서 행정 통계가 이제 수요가 좀 높게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행정학의 전공 지식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툴에 관련된 거고 그래서 아마 실무 적용이 이제 더 높아지면 아마 AI나 전자정부에 대한 수요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행정학을 하면서 AI를 가르칠 수는 없는 거라면 아까 이제 다양한 실무와 사례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그런 데의 하나의 툴로서 과거에는 이제 뭐 뭐 사회조사 방법론 아니면 행정 통계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의 툴로서 공부를 했다면은 이제는 AI나 전자정부와 관련된 것들이 디지털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툴이 돼서 행정학적인 코어 지식들을 이제 전달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된다면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이런 디지털 과목에 대한 수요에 대응을 하면서 동시에 현장에 계신 분들의 어떤 니즈도 맞춰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좀 눈여겨봤던 부분들이 특히 인문사회 과목에서의 수요가 행정 글쓰기와 갈등 조정 및 협상인데 그러니까 행정 글쓰기가 단순히 보고서를 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넘어서서 결국은 어떤 다 뒤에 나왔던 다른 것하고는 이제 연결이 될 텐데 무엇인가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획을 하고 그 기획 단계를 넘어서서 어떻게 집행하고 평가하고 완료할 것이냐라고 하는 일련의 소위 우리 행정학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하느냐. 그러니까 결국 글 쓰는 것도 키워드를 주고 AI를 쓰면 글은 잘 써주는데 결국 그 프롬프트에 어떤 식의 문제 의식을 가지고 질문을 넣어서 글쓰기를 할 것이냐 또 그것을 어떻게 말로써 표현하고 전달할 것이냐 이 부분은 결국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행정학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 훈련이 된다면은 오히려 AI가 막 이게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안에서 행정학의 니치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 아까 갈등 조정과 협상이란 부분들 또 이제 인문사회 과목의 수요로 나타나는데 이것도 결국은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희는 오히려 오늘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뭐 제가 이걸 하고 있느냐 뭐 저도 반성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행정학이 지향하는 어떤 그 교육의 방향성이 오히려 오늘날 굉장히 좀 중요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실무 기술 역량 역시도 갈등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는 것도 연장선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또 우리 행정학의 행정학 내지 행정학과의 미래가 어둡지 않다고 봤던 부분 중에 하나가 행정윤리의 효과성과 중요성이었고 그 부분들이 계속 강조가 됐는데 뭐 행정윤리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뭐 윤리 뭐 그래서 아까 어떻게 착하게 살아야 되느냐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또 행정 철학이라는 관점에서 뭐 이론적인 그런 관점이 아니라 계속해서 강조되는 부분들이 공공성, 공공 마인드, 태도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결국 우리가 사람을 인사관리 측면에서 KSA를 얘기할 때 뭐 A가 능력도 얘기하지만 또 태도도 의미를 하는데 그러면 공직에 있는 공공 역량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공직 마인드를 키우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떤 교과목 하나로 체득이 되는 게 아니라 행정학이라고 하는
그 코어 이슈를 가지고 다양한 수업 시간에 여러 사례들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행정학과가 다른 인문사회의 전공에 비해서 가질 수 있는 굉장히 특화된 강점이 아닐까라고 하는 부분이 좀 생각이 들었고, 이건 뭐 비단 공공성이나 그러니까 공공 영역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어 우리 이 시발점 자체는 행정학의 위기, 행정학과의 위기로 이 설문도 만들어지고 이 세션과 이제 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저는 오히려 약간의 이제 희망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어 이제 문제는 이제 채용 시험과 관련된 부분인데, 특히 뭐 민간에 있다고 하면은 물론 이제 대기업도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하게 형평성을 이제 따지다 보니까 뭐 함부로 채용을 할 수는 없지만은, 특히 공공 분야 같은 경우는 워낙 공정성을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뭐 하다못해 뭐 구청과 협약을 맺어서 우리 학생들이 인턴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다 막혀 있고, 또 고시라고 해서 지금 국가 시험은 이제 5급 공채밖에 지금 안 남은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도 행정학과라고 해서 유리할 수가 없는 과정이다 보니까는 사실은 채용 시험과 우리 행정학과 간의 교과 과정 간의 괴리가 어 당연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우리 행정학과의 어떤 불리함을 찾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특히 우리 행정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관리자의 학문이기 때문에 이 행정학을 공부해서 어떤 특정한 기관에 이제 하급 직원으로 들어갔을 때 이 지식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사실 시차가 조금 존재하는 부분이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채용 시험의 직무 강화 내지 채용 시험과 연계된 교육 과정을 이제 논하고는 있습니다만, 또 그게 연결이 돼야 또 그 더 많은 이제 학생들을 우리 행정학과로 끌어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공공기관 공무원 내지 공공기관의 채용의 특성을 우리가 감안했을 때 채용 시험과 연계하는 것은 저는 조금 더 고민이 더 필요한 영역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끝으로 뭐몇 가지가 더 있었는데 좀 마무리를 하자면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좀 논할 때 이게 행정학 교육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논하려면 우선 이게 대학의 문제인 것인지 인문사회의 문제인지 사회과학의 문제인지 그리고 행정학의 문제인지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요즘에 민간에서도 학력을 보지 않고 이제 선발하겠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대학 교육이 무엇인가부터 우리가 사실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 현 시점에서 행정학에 대한 문제점을 좀 논하자고 한다면은 우리 학회의 기능도 조금 재정립이 될 필요가 있는데, 아까 우리 그 학생들의 교수님들에 대한 내지 학교에 대한 불만이 너무 이론 중심이고 또 해외 학회지 중심이다, 이런 말씀을 해줬는데, 우리 학회도 굉장히 이론 중심이고 학술 중심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행정학회 같은 경우에 이게 학술 단체인 거지 그 미국의 아스파처럼 프로페셔널 단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단체라고 한다면은 회원이 존재하고 회원들 안에 코드 오브 에틱스가 있고, 그것이 그 회원들의 행위를 규정하고 규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갖게 되는데, 사실 우리 행정학회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학회의 정체성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논의하면서 우리 학계와 또 실무, 그다음에 그 학생들의 그 교육 현장까지 좀 아우를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조금 더 확장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는 오히려 오늘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아직은 이제 더 모아지고 있지만은 오히려 지금 우리의 하고 있는 방향성은 맞다. 다만 조금 더 이 도구적인 측면, 실용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의 수요에 맞게 좀 변화하고 적응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 토론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부산대 한승입니다. 우선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현재 좀 제가 뭐 저나 뭐 학과 그리고 뭐 학교에서도 좀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잘 이제 지적해 주셔서 저도 좀 많이 네 참고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아직 설문조사 또 진행 중이신데 저도 사실 결과가 굉장히 또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공무원, 공공기관, 학계, 학생 뭐 이렇게 나눠서 이제 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계시는데요. 저도 그래서 사실 학교에서 그 보면은 본부 단위에서 이런 교과목 개편이나 혹은 최근에 또 학교에서 보면 뭐 펜토미노 관련해서 이제 개편이 이뤄졌고 실제로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과도 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씩 말씀드리면 우선은 첫 번째 이제 응답자 네 학생들 의견인데요. 저도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교과목 개발이나 개편 관련해서 이제 조그만 작은 이제 뭐 연구 프로젝트를 하면 이렇게 대규모로 사실 못 합니다. 대규모 못 하고 학생들이 이제 1대1 이렇게 면접을 하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나오는 대로 이제 AI에 관련된 좀 수요가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본인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 이제 보통은 이제 학교마다 좀 사정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학교마다 그 학생들이 원하는 취업이나 수요가 정말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면 이제 여기서도 공공기관이 굉장히 이제 공무원하고 좀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최근에 이제 정말 느끼는 게 공공기관에 대한 수요가 좀 굉장히 많이 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대한 수요가 학생들이 행정학에서 늘었으면 학계 차원에서 좀 앞서 이제 이영국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또 학교마다 그 사정이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공무원을 굉장히 또 지망한 학생이 많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표본 조사하실 때 좀 학교의 특성 그리고 또 그 학생이 뭐 공무원을 하고자 하는지, 취업을 하고자 하는지, 아니면 또 복수 전공을 하고자 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추가로 고민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첫 번째 들었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래서 이 AI에 관련된 이제 강의를 사실 저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뭐 빅데이터에 기반한 뭐 정책 평가 이렇게 해 가지고요. AI 뭐 챗GPT를 이렇게 적용을 해 가지고 예전에는 사실 학생들이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코드를 외우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분석을 굉장히 잘해 옵니다. 잘해 오는데 이제 해석이나 적용해서 좀 힘들어해요,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좀 행정학에 어떻게 보면 좀 뭐 위기라고도 하지만 저도 이제 교수님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본인이 관심 있는 주제에 사실 이제 분석은 챗GPT나 뭐 제미나이 도움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이제 해석을 잘하고 정말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해서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걸 또 평가하고 학생들이 그래서 정말 나뉘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공공기관, 특히 공공기관 지망한 학생들은 공모전이나 학술대회를 또 지원해서 자기소개서를 또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수업을 굉장히 재밌어요. 정말 그러면은 수요 맞춤형 교육이 또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또 공무원 준비한 학생들은 '아 내가 이거 취업할 때 사실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뒤에 이제 말씀드린 어떤 학생들마다의 그 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트랙인데요. '트랙을 좀 고민을 좀 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도 좀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또 학교에서도 본부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트랙 뭐 펜토미노 그런 얘기들 그리고 학생이 직접 전공을 설계하는 것도 지금 제가 거기 이제 또 연구진으로 들어가 있어서 아예 행정학이라고 하는 행정학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뭐 경제, 경영 이렇게 나눈 것 말고 그러니까 추가로 내가 새로운 어떤 전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재무 뭐다 그러면 이제 경영학과 이제 회계에서 뭐 예산 회계 뭐 이렇게 해서 자기가 만드는 그런 전공도 추가로 뭐 고민하고 있는 게 다 요런 어떤 정말 일련의 이제 교육과정 개편과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AI도 관련한 과목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행정 논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행정 논술을 사실 2년 전에 강의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글쓰기였습니다. 글쓰기였는데 그래서 그 이제 정말 제가 이제 현재 고민하고 있는 문제와 너무 맞닿아 있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제 학생들이 이 객관식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글을 써 보라고 처음에 이제 얘기를 하면 사실 좀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힘들어했는데 점점 이 회차가 늘어갈수록 많이 또 정말 실력이 많이 상승하는 거를 저도 느낄 수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인 강의를 하는 것보단 정말 이제 강의 어떤 투입도는 한 3-4배 더 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제 1:1 첨삭 지도를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학생들이 자기소개서 저희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약간 5급 아까 행정고시 말씀해 주셨는데 5급 공무원 시험 위주로 했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좀 자기소개서나 그 내가 공무원에 이제 임용됐을 때 어떤 그 이제 개조식으로 쓰는 어떤 정책 보고서를 더 이제 좀 수요가 좀 많은 걸 또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학생들에 대한 좀 만족도가 저는 현장에서 좀 있었을 때 좀 높았다라는 실제로 제가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네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두 번째는 그 통계적인 뭐 여러 가지 이제 평균이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래서 앞서 학생들 간에도 정말 차이가 있는 것처럼 뭐 공무원, 공공기관, 뭐 학계, 학생들 서로 차이가 많기 때문에 요 그냥 다 이제 어떻게 보면 교차 분석이나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뭐 혹은 뭐 분산 분석이나 교차 분석 좀 하면 더 좀 결과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네. 보면은 그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앞서 이제 제가 또 본부 차원에서 그래서 정말 전반적인 AI에 관련된 수요 그리고 글쓰기에 대한 수요뿐만 아니라 아예 내가 그래서 행정학과를 졸업하면 뭐 어떤 게 도움이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을 또 많이 학생들이 하는 하기 때문에 정말 이제 전공 관련해서도 정말 이제 좀 벽이 높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전공, 보수전공 보통 마이크로 디그리를 많이 하는데 학생들이 좀 설계를 직접 내가 전공을 설계한다. 이것까지도 좀 현재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음 네. 네. 그리고 그래서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펜터미노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학생들 설문조사를 한 그때 한 100명, 한 200명 정도 제가 실제로 이제 교육과정 개편하면서 이제 학생들 설문조사하고 그다음에 또 제가 공기업론 강의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공기업론 강의도 하면서 이제 정말 공기업론 강의는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정말 공기업 이제 공공기관 취업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이 이제 수강을 하는데 보면은 이제 그래서 공기업 공공기관 트랙으로 내가 할지 아니면 내가 공무원 트랙으로 갈 건지 아니면 정말 정책 연구자로 내가 정책 연구원에 좀 취업을 하고 싶은지에 따라 정말 관심사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학생들 의견 조사할 때 그런 어떤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그 학교마다 굉장히 상황이 정말 다를 거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수요 그리고 공공기관 뭐 공무원은 좀 유사할 것 같은데 그런 트랙별로 좀 고민을 해보시면 네, 훨씬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캡스톤 디자인, 현장 실습, 뭐 정책 프로젝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 뭐 학과에서도 또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이 부분은 정말 좀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공기업론도 예를 들어서 이제 공기업론 정말 이제 학생들이 정말 원하는 취업하는 기간에 이제 정말 입사한 그 선배 혹은 뭐들을 이제 정말 제가 이제 연락을 해 가지고 하면 굉장히 학생들 만족도도 높았고 그리고 또 NCS 모의고사를 보고 왜냐하면 이제 공공기관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수강을 하니까요.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만족도는 높은데 사실 지원이 없으면 굉장히 왜냐하면 제가 이제 NCS 사실 시험지 모의고사도 구해야 되고 그래서 지원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실습 현장 하면은 공공기관과 또 컨택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학계 혹은 학술대회 좀 여기 그리고 학회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말 좋은 연구를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수요 측면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제 수요 측면 하셨으면 나중에 뭐 향후 좀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제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 측면 그러니까 정말 이제 행정학과마다의 어떤 각각의 어떤 사정 그래서 공통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공통 기준 플러스 어떤 아까 말씀드린 어떤 트랙이나 그런 좀 선택할 수 있는 모형을 좀 고민을 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아까 이제 이영국 교수님 말씀하신 어떤 직무 분석 그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또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연구가 또 마무리되시면 이제 이런 사례나 시범 연구 한 부분을 또 개발해서 향후에 또 평가하는 절차까지 이루어진다면 네 굉장히 교육 행정학과의 어떤 뭐 정말 좋은 네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두 분의 아주 멋진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토론하신 유상익 교수님께서 어떤
행정학에 어떤 희망을 봤다. 그저 여전히 많이 사람들이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어떤 괴리 이런 것을 이제 두 분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저도 이거를 들으면서 느낀 게 결국은 어떤 이론과 실무에서의 이제 균형을 잡되 실무 쪽을 약간 지금 연구 결과는 좀 나왔고, 그 중에서 그것을 이제 그 균형을 잡는데 이제 학회의 역할이 또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젠 그 트랙별로 분석을 하는 어떤 집단별로 분석을 하는 거 이런 것도 얘기가 나와서 앞으로 향후 분석을 할 때 많이 참고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혹시 플로어에서 지금 한 15분, 20분 정도 남았죠? 예. 7분 남았나요? 예,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아, 예. 아, 제가 오전에 그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저희 그 분과위원회에서 한 걸 발표를 했는데요. 이영국 교수님이 조사하신 이 설문조사 결과가 이제 앞으로 또 계속 진행이 된다면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연구랑 좀 이렇게 콜라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공직 가치나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지금 공공기관 채용제도에서는 그런 것이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설문조사 결과가 취합이 되면 저희 연구에도 좀 이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희망을 받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딱 교과목 수요를 펼쳐 주셨는데 말하자면 1등이 보고서, 뭐 문서 작업 이런 실무가 가장 지금 많다는 뜻이 압도적 1위였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뭔가 가치, 공적 가치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교과목 수요가 좀 뒷편으로 밀린 것 같습니다.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윤리나 행정 철학일 것 같은데요. 제가 학생들한테 행정학이 뭐냐고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 행정학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행정학 그냥 문서 작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정확히 그게 나오고 있어서. 네, 저는 항상 강의실에서 얘기합니다. 행정학은 정치학이랑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경영학이라는 수단을 공유하고 있는데 결국 실제적인 질서를 만드는 건 행정학이다. 이제 그런 어떤 학생들한테 그런 공직 가치를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교과목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런 걸 기반으로 했을 때 또 학생들이 채용이나 이런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또 우리가 만들어 보자. 이런 게 좀 같이 연계가 되는 그런 문제 제기를 끊임없이 학계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아, 예. 저도 아, 좀 예. 덧붙이겠습니다. 전 성균관대학교에서 행정학 가르치고 있고요. 저는 90년대 학번 행정학과 졸업하고 공무원 생활 한 20년 가까이 하다가 다시 학계로 와서 한 10년 하면서 오늘 이렇게 한 얘기들을 좀 뭐 살면서 이렇게 늘 좀 고민을 하고 좀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하는데 참 이렇게 학계나 이렇게 실무 실제 정부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여기 와서 보고서 작성이라든가 뭐 이런 글쓰기 수업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학교에서 실질적인 어떤 실무적인 걸 가르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좀 많이 좀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중간에서 뭔가 연결을 하려고 하는 노력은 하고는 있는데요. 뭐 좀 쉽진 않다. 그런데 이제 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행정학을 앞으로 이제 공공기관 입시 채용 시험에서도 그렇고 좀 사례형으로 좀 상황형으로 좀 문제 중심형으로 좀 이렇게 좀 시험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행정학과 교수님들이 사실은 좀, 좀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제가 옛날에 30년 전에 봤던 시험 유형과 똑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행정법처럼 문제를 내주면 학생들이 여러 가지 행정학적인 개념, 이론, 모형을 실제 행정 정책적 상황에서 적용하는 창조적이고 비판적인 이런 사고 연습을 대학에서 하면
저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우스갯소리로 공무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행정학 잘하는 친구가 일을 가장 잘한다고. 왜냐하면 행정학은 사실 모성이 가장 기본인데 정부에서 일을 한다는 거는 끊임없이 모성과 불확실성 속에서 뭔가를 헤매면서 답을 찾는 거거든요.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행정학을 잘 한다면, 그리고 제가 사실은 여기 와서 다시 배운 점은 행정학에서 정말 어떤 행정 실무 정책을 하는데 필요한 정말 도움이 되는 많은 도구들, 개념, 이론, 모형,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구나. 근데 왜 그때 교수님들은 이런 걸 안 가르쳤지? 왜 이렇게 안 가르쳤지? 라는 것들이 지금도 좀 이렇게 원망되고, 또 그럼 제가 잘하느냐는 건 아니지만, 다만 행정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참 좋은 어떤 이 기반, 잠재력은 가지고 있다. 다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교육을 하고 채용 시험에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행정학이 학생들, 수요자, 공무원들, 공기업에서 어떤 대접을 받을지가 좀 결정되지 않을까? 이런 좀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오늘 저는 뭐 행정학회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여기 막 구름처럼 와 있을 줄 알고 자리도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현실은.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간단하게 의견을 얻고 싶은데, 이게 이제 제가 이 표를 띄워놓은 게 이 표가 정확히 괴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은 글쓰기, 협상론, 그리고 조직문화, 그죠? 공공 리더십과 조직문화가 1, 2, 3이잖아요. 근데 공공기관을 보면 글쓰기, 공직윤리, 스토리텔링이 그래요. 그럼 둘은 좀 비슷하다고 하는데, 학생 입장에서 보면 학생 입장에서 1등은 글쓰기지만 2등하고 3등이 그 행정과 행정 역사 그리고 행정 논리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그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그 부산대 한승희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시고 이제 집단별로 분석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학생을 보시면 여기서 보셨다시피 아시게 행정 논리하고 행정의 역사, 이게 두 개가 왜 그러냐면, 행정 논리는 이제 PSAT하고 직접 관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행정과 행정 역사는 이제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도 관계가 돼서 그런 거거든요. 아무래도 행정 역사 가르치면서 한국의 이제 상황도 설명을 해주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근대사나 근현대사, 그리고 이제 그게 반영이 돼서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이제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집단별로 그게 반영이 수가 좀 적지만 이게 뭐 어떻게 바이어스된 그 데이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단별로 분석을 하면 학생들은 당장 취업에 필요한 어떤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이나 PSAT 이런 시험, 그리고 이제 실무에 가서 쓰게 되는 그럼 글쓰기 이것을 원하는 것 같고, 공무원들이야 공공기관은 당장 일하는 데 필요한 리더십과 조직문화, 뭐 협상론 이런 게 필요한 것 같고, 반면에 여기서 학계를 한번 보십시오. 학계를 보시면 가장 높은 게 지금 행정철학입니다. 예? 행정철학이 가장 53표로 가장 높죠. 이것이 가장 그동안 여기서 논의됐던 게 실무와 괴리 이 얘기가 지금 계속 나왔거든요. 실무하고 학생들의 니즈, 학생들은 취업에 필요한 과목이 필요하고 여기서는 실무에 필요한 과목이 필요하고, 그것을 보여준 가장 대표적인 게 아닐까. 그래서 그리고 글쓰기가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당장 하실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애들 사례 발표하고 그럴 때 코멘트를 많이 해주거든요. 애들 목차만 잡는 걸 잡아줘도 많이 하기 때문에 학생들 사례 발표하고 그럴 때 글을 좀 많이 봐주시면 많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실무적인 것도 답사 같은 거를 좀 많이 가면 학생도 많이 좋아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공무원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보완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제 마지막 코멘트고, 이 표를 한번 음미를 해보시면서 학생과 학계,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이 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 다들 고생하셨고, 나중에 또 만나가지고 추가적인 거 얘기하고, 또 마지막 데이터가 모여지고 그러면 또 다른 또 새로운 함의가 나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가장 고생하신 이영국 교수님과 이상학 교수님, 예, 그리고 크게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예. 예, 이거 할 때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여기까지 하고 이 세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